서울 한복판의 초우와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시선은 한 노부인에게 향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는 두 사람, 바로 며느리 박수영과 아들 정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집에서 하녀처럼 부엌을 지키던 여인이 오늘은 천억 호텔 주인이라니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시간을 단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설거지와 청소에 매달려 있었죠.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며느리 박수영이 험상궂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35의 수영은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마치 집안일만 하는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수영이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집 가정부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네요. 미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2번이나 다시 한 설거지였지만 또다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관절염 걸린 65의 손으로 말이에요. 수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의 잔치 음식 다 어머님 몫이에요. 한우는 최고급으로 랍스터도 꼭 준비하세요. 괜히 돈 아끼려다 우리 친정 식구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미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짧은 대답 한마디로 잔소리를 피했습니다. 수영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반찬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렸고 저녁까지 10가지는 더 만들어 놓으라는 요구를 던졌습니다. 사실 미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5가지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며느리 눈에는 늘 모자라 보였습니다. 아들 정수가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됐어? 그 한마디에 미자 할머니는 불이 나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은 수저부터 국, 김치까지 모든 게 불만이라며 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동네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음식도 며느리의 입맛 앞에서는 늘 평가절하되곤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정수는 신문만 펼친 채 두 사람 사이에서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영이 식탁 위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수와 미자 할머니가 동시에 시선을 돌리자 수영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추석날 우리 친정 식구들이 여기로 와요. 총 25명. 미자 할머니의 수저가 손에서 덜컥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호텔 뷔페처럼 상을 차리라며 샤인 머스켓 2박스와 한우, 랍스터까지 주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미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밑반찬 6가지를 만들어 두었는데도 수영은 부엌 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김치는 왜 이렇게 시큼해요? 그 김치는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것이었지만 수영에게는 항상 흠잡을 거리였습니다. 계속되는 며느리의 잔소리에 할머니는 고질병인 이석증으로 어지럼증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 보느라 오후에 쉬지도 못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은 한꺼번에 쓸어 담는 모습에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 있으세요? 복권이라도 당첨됐나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쓸쓸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받아든 계산서의 금액은 이미 1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수영은 또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그 낡은 그릇들 말고 새 식기 사오세요. 25명분 접시만 해도 50개는 필요해요. 결국 미자 할머니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계산대에 놓인 금액은 80만 원. 하루 만에 2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영은 이번에는 꽃장식까지 주문했습니다. 친정 이모가 꽃집을 운영한다며 어설프게 하면 창피당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겨우 혼자가 된 순간 거울 속 미자 할머니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꼼짝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 것인지를. 추석 당일 새벽 4시부터 미자 할머니의 지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우 5kg를 굽고 랍스터 10마리를 삶고 각종 나물과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65세 몸으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죠. 오전 10시 수영이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준비 안 끝났어요? 11시에 온다고 했잖아요. 미자 할머니는 이미 6시간째 쉬지 않고 요리하고 있었는데 수영은 마치 게으름을 피운다는 듯이 몰아붙였어요. 테이블 세팅도 아직이고 꽃장식은 왜 안 했어요? 미자 할머니는 말없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드디어 11시가 되자 정말로 25명의 친정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꽉 찼어요. 수영이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친정 식구들이 미자 할머니를 훑어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친정 대고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라깽이시면 어떻게 집안일을 다 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참 고생이 많다고 덧붙였죠. 마치 미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친정 엄마가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 이 한우 좀 질기네. 미자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샀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친정 이모가 랍스터를 먹어보더니 코를 찌푸렸어요. 이것도 신선하지 않다며 비린내가 난다고 불평했죠.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5명이 앉을 자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수영이 미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부엌에서 혼자 드세요. 오늘은 하녀처럼 움직여 주셔야 하잖아요. 미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만 따로 밥을 먹으라는 건가요? 나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니? 수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에이, 어머님, 그럼 누가 반찬 더 갖다 주고 물 따라줘요? 미자 할머니는 마치 식당 직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먹어야 했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는 소리만 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집안 곳곳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이 집 화장실이 왜 이렇게 좁아? 우리 수영이가 이런 데서 살다니 참 안 됐네. 미자 할머니가 평생 정성껏 가꿔온 집이 그들 눈에는 초라하게만 보였나 봐요. 오후 3시쯤 친정 식구들은 물이 미지근하다, 나물이 짜다, 디저트는 없냐며 계속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들을 시중들어야 했어요. 65세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죠. 저녁 무렵 친정 식구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설거지 더미에 쓰레기 산더미. 미자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수영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미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10시 미자 할머니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기름때 범벅된 팬들, 25명이 먹고 간 흔적을 치우는 데만도 3시간이 걸렸어요. 손은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수영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김치도 새로 담가주세요. 우리 친정 엄마가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달래요. 미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조카가 샤인머스켓 더 달라고 했다며 내일 또 사오라고 지시했어요. 미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영아. 수영이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죠. 미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수영이 그제서야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영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항상 고분고분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반항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리 날카로웠죠. 수영아, 너는 나를 평생 하녀로만 봤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집에서 내가 따로 밥을 먹고 내 돈으로 내 친정 잔치를 차려주는 게 오해라고 생각하니? 수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들이었죠. 미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수영이 당황해서 붙잡으려 했지만 미자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금방 돌아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였으니까요. 미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문득 젊은 시절의 당당하고 씩씩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건물 앞 경비원이 미자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곧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잠시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내 것이구나. 그 순간 미자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의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시어머니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부엌이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진짜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오전 8시가 되자 수영이 부스스 일어나서 물었어요. 아침 어디 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수영은 당황했죠. 미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자. 네,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수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침 준비 안 됐어? 미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들아, 이제 38인데 스스로 해라. 정수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수영이 짜증을 내며 원래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자 할머니는 오히려 이제 수영이 며느리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영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꼼짝 못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뭘 하실 건데요? 나는 일하러 가야 한다. 일이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곧 알게 될 거다. 미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죠. 오전 10시 미자 할머니는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영과 정수는 그런 옷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어디 가세요? 회사에 간다. 미자 할머니는 평소 쓰던 낡은 가방이 아니라 고급 가죽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다 뒤돌아서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늦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수영과 정수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 미자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택시가 도착한 곳은 어젯밤에 봤던 그 거대한 건물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이었습니다. 바로 1,100억 원 규모의 초호화 호텔이었죠. 미자 할머니가 건물로 걸어가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나타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회장님? 이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미자 할머니, 아니, 이제는 김미자 회장이 당당하게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1,000억 호텔 제국의 회장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자 회장은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는 가족들도 알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실이라는 금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자 회장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서가 깍듯하게 인사하며 오랜만에 직접 나오셨다고 말했어요. 미자 회장은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자신이 일궈낸 호텔 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며느리와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오후 수영과 정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수영의 친구 은정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영아, 너 지금 뉴스 보고 있어? 호텔 관련 뉴스에 나오는 회장님이 너희 시어머니랑 너무 닮았어. 수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회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진지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다며 당장 뉴스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수영은 반신반의하며 TV를 켰어요. 마침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국내 최대 호텔 체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김미자 회장이 오늘 뉴스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본 순간 수영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화면 속 인물은 분명히 자신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은 현재 전국 25개 지점을 운영하며 연 매출 1,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수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당장 와봐. 정수가 급하게 뛰어와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죠. 엄마야. 뉴스는 김미자 회장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20년 전 작은 모텔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호텔 제국을 일궈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영과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1,100억 원 호텔 제국의 회장이라니 이게 말이 돼? 그때부터 정수와 수영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뉴스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였죠.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어제 자신들을 시중들던 그 할머니가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니. 수영은 어제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녁 6시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김미자 회장이 내렸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에 위험 있는 표정. 어제까지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수영과 정수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미자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았구나.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래,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회장 김미자다. 정수가 간신히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미자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화목하길 바랐다고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알면 너희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 봐서였다고 말이에요.
수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가족을 위했는데 자신은 그런 마음을 짓밟고만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미자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미자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받으며 수영과 정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셨을 법한데 미자 회장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허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정수가 간신히 입을 열자 미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했다면 달랐을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을까? 미자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호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왜 가족들에게 숨겨왔는지를요. 어느 날 사업 성공 소식을 알리려다 우연히 수영이 시어머니가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정수도 친구들 앞에서 평범한 어머니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다는 것도요. 그 말을 들은 미자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자고. 미자 회장은 일부러 평범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대요. 정말로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는지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너희가 진심으로 날 사랑할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특히 어제는 정말 한계였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자신의 돈으로 잔치를 차려줬는데 그들은 자신을 뭘로 받느냐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수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희가 원한 건 내가 아니라 돈이었구나. 수영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자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내일부터 자신은 다시 회장 일을 할 것이니 너희는 정말로 가족인지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자 회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영과 정수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들을 기다려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영과 정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수영은 일찍 일어나서 서툴지만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았죠. 정수도 일찍 일어나서 수영을 도왔습니다. 오전 8시 미자 회장이 나오셨어요. 서툴게 차려진 상을 보시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고마워.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영은 혼자 시장에 나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요리했고 정수는 설거지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자 회장이 수영이 만든 음식을 드시며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미자 회장이 젓가락을 놓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영아, 나도 서운했어. 하지만 너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그 순간 수영과 정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드린 거였죠. 미자 회장도 눈물을 흘리시며 두 사람을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미자 회장은 호텔 사업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정수와 수영에게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영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미 충분해요. 어머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요. 그 말을 들은 미자 회장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대답이었거든요. 한 달 후, 이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영은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정수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미자 회장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셨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다가 수영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미자 회장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재산은 1,000억짜리 호텔이 아니라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날 밤 이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거였죠.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이 가족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1,000억 호텔 제국의 회장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